예, 저희가 준비한 9위인데 정치권에서 이 공방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 이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꽤 뜨겁고 실제로 어제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아들 학폭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장해찬 의원 당사자에게도 제가 여러 주장을 직접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 진술이라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법적 책임 저보고 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안민석 정청래 청문회도 국회에서 마땅히 열려야 된다고 보고 저를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신다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한번 밝혀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제 아들 학폭은 없었고요. 예, 혹시 장해찬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좀 의도 내지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앞뒤가 좀 뭐 맞지도 않고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욕한 것도 아니고 뭐 빵셔트를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의혹 제기한 쪽과 반박하는 쪽 얘기. 저희가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뭐 이 사건 사실관계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히게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곤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안민석 의원도 오늘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장해찬 의원의 말을 반박하면서 어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학교 폭력 없었고 그리고 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뭐 책임을 물겠다. 근데 이제 어제 애초에 얘기했던 뭐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와는 조금 뉘앙스는 좀 달라진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에 올렸던 글이고 이 피해자란 분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특정해서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글 자체가 진실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이제 이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에 대해서 답해달라는 거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은 지금 뭐 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또 그 이야기 보면 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어요. 예.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쨌건 이거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확인할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할 방법은 안민석 의원이 어떤 식이든지 이제 뭐 사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또 장해찬 최고위원 측에서 관련된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그 누군지 확인을 해서 진술을 추가적으로 좀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진전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에 있고요. 안민석 의원은 학교 폭력 없었다. 근데 이제 장해찬 위원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사과 요청을 하겠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러 메시지가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근데 장 의원 측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사과할 용의도 있고 당연히 정치적 사과. 근데 이제 의혹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왜 안민석 의원이 본인만 고소하려고 하냐. 글을 쓴 주체를 고소해야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조치를 취해야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이게 일단은 온라인상에 2020년 10월경 올라온 글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론화를 시키게 된 건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저도 좀 궁금한 바가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올라온 글이라면 바로 제기할 수 있었겠지만 과거에 올라온 일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사실을 더 밝히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정말 더 뭔가 추가적으로 밝히는 그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의혹 제기가 뭐 지금 시점에 타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안민석 의원께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 외에는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알 수 없는 뭐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법적 조치나 뭐 정치적 사과를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장해찬 최고위원은 공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 정치인이시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는 발언이 족족 기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타당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법적으로 가려보고 그 뒤에 뭐 본인이 사과를 하던가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요.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순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입니다. 장해찬 의원 얘기는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 쓴 사람과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다. 근데 다만 왜 안민석 의원이 직접 그 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왜 본인에게 하냐 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배현진 의원까지 참전을 했는데 최선 평론가님 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안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이미지와 뭐 물론 민주당 중진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여러 뭐 윤지호 씨라든지 최순실 관련해서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여러모로도 확산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박성민 비서관께서 이제 그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공인이다. 집권 여당이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안민석 의원도 5선 중진입니다. 예. 공인이죠. 아주 뭐 국회의원의 5선이라면 그건 대표적인 공인인데 저는 어떠한 사회적인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인이 이제까지 공론의 장을 또 얼마나 왜곡시킨 사례가 많습니까? 최순실 씨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윤지호 씨 그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윤지호 씨를 아주 의인으로 치켜 세우고 공적 제보자로 해가지고 온 후원까지 모고하고 도망간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사태는 또 누가 만든 겁니까? 안민석 의원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본인도 뭐 책임에 대해서 시인한다거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입장 표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박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배현진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는 좀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데 그래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